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충남의 수부도시이자 핵심도시 천안 출신 국민의힘 신한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홍성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2년간의 도정과는 확연히 다르게 발전 중인 힘센 충남을 이끌어주시는 김태흠 도지사님과 충남 미래교육 2030을 이끌어가시는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도집행부, 도교육청 공무원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남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 충남 교육청 기관장 인사발령 현황과 유치원 유아 모집 선발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충남 교육청 기관장 인사발령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사발령은 조직 내에서 중요한 결정으로 각 개인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장, 직속 기관장, 본청, 국과장 등의 인사결정이 교육의 방향과 질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인사결정에는 교육감님의 권한을 존중하면서도 모든 직원들에 대한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최근 3년간 충남 교육청의 기관장 인사 현황에 나와 있는 자료 화면을 보시면 유초등교사 출신이 38%인 19명, 중등교사 출신이 62%인 31명이 인사 발령되었습니다. 이는 교육장과 직속 기관장, 본청, 국과장 인사 발령에서 중등교사 출신이 유초등교사 출신보다 더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유초등과 중등교사들 간의 균형을 고려하고 능력과 경험을 공평하게 인정하는 인사 발령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철 교육감님, 자리 좀 나와주십시오. 교육감님,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일문일답을 해야 되나, 일괄 질문을 해야 되나. 일문일답을 하면 교육감님의 또 장황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그냥 시간만 흐를 것 같아서 이 4시간 40분을 어떻게 지켜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지난번에는 일괄 질문을 드렸는데 오늘은 일문일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문일답을 드립니다. 그래서 답변을 핵심만 깔끔하게 해주십시오. 네. 최근 3월 1일자 본청 국과장 인사 발령은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 전 3월 1일자 국과장은 지금 중등만 4명입니다. 예, 수가 굉장히 초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그죠? 네. 예. 두 번째 자료를 보시면 충남 도내 학교의 유초등 교원 수가 중등 교원 수보다 1,756명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장, 직속기관장, 본청 국과장 인사 발령 현황 보면 중등교사가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여기에 대한 좀 이유가 있습니까? 특히 지역교육장은 6개월 단위로 이제 교차가 되기 때문에 1년 정도를 놓고 보면 거의 비슷하고요. 특정 시기에는 이게 이제 14분이지 않습니까? 6대 8이거나 7대 7이거나 이런 때도 있지만 5대 9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 지나면 그것이 이제 다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중등교사가 더 많은 이유는 초등에는 전 과목을 지도하시지만 중등은 교육 과목별로 지도하기 때문에 약 1.7배가 많아서 그럴 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 또 보시면 특히 전체 기관장 중 유치원 1명, 초등 1명, 중등 19명으로 중등교사 출신이 이제 66% 차지하는 비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화면들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중등 출신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과연 이게 형평성에 부합하는지 여기에 대한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산술적 평균보다는 실은 그 일에 누가 그 시기에 더 맞을까. 특히 가장 참모기관이 직속기관이 좀 덜하지만 지역청의 경우에는 지역사회하고 협치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을 고려하고 또 그 지역 출신인지 아닌지 그거를 이제 지역에서는 많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최대한 존중하다 보면은 이것이 이제 불균형이 빚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 최대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또 경력이나 능력이
귀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럼 끝으로 그 교육감님께서는 조직 내 인사 결정 과정에서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중요점이 무엇입니까? 어느 임용권자는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해당 기관 또 해당 부서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거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가장 중시하면서 적재적소 배치를 합니다. 특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유초 중등 간의 균형을 좀 최대한 고려하고 능력과 지역사회와의 협치 이런 것들을 좀 지역에 따라서는 분위기가 좀 상당히 다를 경우에 남성이 가야 되는지 여성이 가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고민하면서 그 부인기관의 또 기능 또 규모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연해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지금까지 아마 전국에서 특수교육 전공자를 교육장으로 내보낸 최초의 사례가 충남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2006년도에 교육원이 처음 됐는데 2006년 이전에는 여성교육장이 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교육장이 계신 지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그때는 2006년에서부터 제가 교육감 되기 전까지는 6분이었고 그 뒤에는 이제 여성이 24분이 될 정도로 이렇게 바꾸고 있고 특히 유아교육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원장님들이 단 한 분도 출신 대학이 겹치지 않게 그런 것들을 최대한 신경 쓰고 있다. 혹시 의원님이 교육위원회에 오실지 다른 회에 가실지 모르지만 오시면 오시는 대로 안 오시면 안 오시는 대로 그런 것들 그때마다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말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교육감님 뭐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좀 더 균형 있는 인사가 좀 이루어지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다음 질문을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교육감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다음 질문을 해야 되니까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예. 그 다음 두 번째 꼭지가 또 있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현재 인사 정책은 유초등 교사와 중등 교사 간의 인원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만과 실망이 고조되며 젊은 교사들의 근무 의욕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공정한 기회와 대우를 통해 교사들의 열정과 의욕을 유지하고 학생들에게는 올바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노력하여 조직의 발전과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초등과 중등 교사 간의 균형을 고려하고 능력과 경험을 공평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직의 발전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것입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그 지방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입니다. 현재 6월 10일 기준으로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상 충청남도 교육청 교육자치법규 조례는 191건으로 한 건 한 건 모두 충남의 교육 발전을 위해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동의할 것이고 이견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16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시고 제342회 임시회 3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하고 본회의를 통과하여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2023년 2월 28일 공포하셨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목적은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자녀 수별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출산 장려와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저출산 문제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대책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를 바탕으로 정책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올해 3월 확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충남교육청에서 조례 개정 사항에 대해 전혀 시행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에서는 본 의원에게 어떠한 내용 전달도 없었습니다. 자료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다음 자료화면은
제342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이쪽 회의 질문에서 만약에 현저하게 이것을 지키지 않는 유치원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당시 이병도 교육국장께서는 단위 유치원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기에 그런 현상이 실제적으로 벌어지지는 않을 거라 판단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유치원에서 해당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역할을 피력했지만 24학년도 유치원 유아 모집 추진 계획의 조례 개정에 따른 사항은 아예 시행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그 어떤 공식적인 노력도 없었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시면 당시 이병도 교육국장께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으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가족의 기능 및 형태에 따른 저출생에 대한 사회 문제는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로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유아 모집 선발 시 우선순위 대상을 지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충남교육청은 저출생 시대 보호자의 양육 부담 감소를 위해 유치원에서 우선 모집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유아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함. 도의회 검토 의견에 따라 유아 모집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유치원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유아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유아 모집 방법을 모색하여 저출생 시대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함. 이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발언만 하시고 행동으로 실천은 왜 안 하셨는지, 적극 행정은 왜 실시하지 않으신 건지, 교육청 내에서 교육국은 따로 움직이는 건지 반성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시면 유아교육법 제11조를 보시면 제2항에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유아를 모집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조례에서 모집 선발 시기 등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자, 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유아의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아의 모집 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개정된 조례를 시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조례를 발의한 의원에게 설명도 없이 당당하게 실시를 안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조례 개정에 따른 정책 시행에 대하여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이 말도 안 되는 일은 아무 언급도 없이 묻혀졌을 것입니다. 이게 과연 현재 충남교육청에서 올바른 교육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죄송하지만 자리로 다시 한번 나와 주십시오.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충청남 유아 유치원 모집 선발에 관한 조례 사항이고 제6조 2항에 보시면 제1항의 7호 따라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 유아에 대하여 모집 선발 우선순위를 부여할 시 자녀 수에 따른 차등을 두어야 한다라고 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도민분들께서 본인들의 상황에 맞게 조례에 따른 입학을 준비하고 계셨을 텐데 책임감을 갖고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도교육청의 방관으로 피해를 입으신 도민분들의 실망감과 의회와 교육청에 대한 불신은 앞으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만약 알고도 시행하지 않으셨다면 기만이고 몰랐다면 무능입니다. 교육감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조례가 개정된 것은 알았는데 이 조례를 현장에 좀 안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번에 답변을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대단히
도민들께 송구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의원님과 좀 소통하면서 더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개정된 조례가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좀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문의결과 현재 대답은 불투명하고 부정적입니다만 법률 검토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앞으로 유보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통합 시스템 구축 시에 관련 조례가 적용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를 포함해서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고, 특히 의원님과 소통하면서 그때그때 이렇게 막히는 지점들을 함께 좀 풀어서 이 문제가 좀 반드시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 결과는 어떻게 나더라도 법률 판단을 정확하게 받겠습니다. 이게 시스템상 문제라고 그때 그랬거든요. 그 시스템상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시스템상이 상위법 문제냐? 근데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당시에. 그러면 이제 표를 본 그러면 네. 중앙교육청과 네네. 이 문제에 대해서 네. 공문으로 오간 게 있냐? 그냥 공문으로 오간 게 없습니다. 이 어떻게 조례는 왜 개정한 겁니까? 왜 교육위원회 심사할 때 오셔가지고 당시 이병도 교육국장께서는 이렇게 잘 하겠다라고 피력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개정된 조례를 하나 시행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내용 전달도 의원한테 전달도 없고, 이게 만약에 제가 이거 안 짚고 넘어갔으면 도의회에서 개정된 조례를 교육청에서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 조례 개정을 왜 하는 것이고 도의원은 왜 필요가 한 거고 그런 회의들은 왜 진행하는 겁니까? 아마 안내가 됐는지 그 여부를 확인을 좀 그 당시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저는 개인적으로 당시에 이 조례안에서 억지는 부리지 않았습니다. 상위법인지 아닌지 그거를 확인했습니다. 상위법이 아니랍니다. 조례로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시스템상 문제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시스템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뭔가 충남교육청에서 중앙교육청에 대해 공문을 보내거나 회의를 참여한 그런 결과들의 내용들을 저한테 주시고, 이게 시스템상 당장 수정하기 어려우니 유보통합할 때 어차피 유보통합하면 또 수정을 해야 되니 그때 수정을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주시는 게 기본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 끝나면서 교육부를 직접 방문한다든가 이런 등등의 방법 통하고, 그게 이제 어렵다라고 교육부에 답변이 있을 경우에 법률 검토까지를 포함해서 좀 최대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의원님이 더군다나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셨기 때문에 의원님과 충분히 소통하겠습니다. 그동안 못한 것은 맞습니다. 아무튼 도의회에 책임이 있고 도의원들은 그에 따른 의무와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 법에 따라서 제정한 조례고 시행한 조례인데 이게 이렇게 보고도 없이 하나의 얘기도 없이 이렇게 시행을 안 했다는 건 사실 이거는 뭐 제 상식으로는 교육청이 과연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조직인지, 교육청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소통이 잘 되어 가고 있는 건지, 도의원들이 개정한 도민분들의 의견에 따라 개정한 조례를 이렇게 사그리 무시해도 되는 건지란 걱정도 많이 들고 사실 화도 많이 좀 났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각별히 좀 더 살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네. 현재 충남교육청의 다자녀 정책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정책 방향 모색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유치원의 다자녀 정책의 필요성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이유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정책은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입니다. 다자녀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 기회를 제한받는 다자녀 가정의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과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사회적 평등을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충청남도 모든 공직자분들과 조직의 건설적인 발전, 그리고 우리 교육의
힘찬 도약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실질적인 조례안을 발의할 것이며 조례안과 정책 시행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입니다. 전반기 2년 동안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건설교통국, 균형발전국, 소방본부, 건설본부, 충남교통연수원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후반기에 교육위에서 뵙겠습니다. 긴장하십시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합니다. 이상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